저쪽은 사회주의 핵동맹으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앉아서 한가롭게 대북 구걸만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은 옳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핵동맹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자, 핵을 공동관리하고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자, 내가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맥베스턴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어젠가 나온 그게 아마 저희들이 지난번에 워싱턴 갔을 때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화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에 동의하십니까? 미국 가서 선제 타격에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언론에서 혼용돼서 사용하는데 예방전쟁하고 선제 타격은 좀 다릅니다. 예방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이 전면전이 안 난다는 전쟁에 하여서 적의 진지를 괴멸시키는 것이고, 선제 타격이라는 게 전쟁에 임박해서 합니다. 언론에서 말하는 선제 타격은 나는 적절치 않은 용어다. 예방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CIA가 아마 한국 야당 대표한테 브리핑 해준 게 제 기억으로서는 처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 갔을 때 CIA가 한국 야당 대표한테 북핵 상황을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거기에서 예방전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북에 750곳으로 듣고 왔다. 타격 지점을. 그 만약 이렇게 물었을 때 그까지는 안 된다.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방전쟁을 겸해서 타격을 가할 때 북이 남을 공격할 그런 길은 없느냐? 공격할 수 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의 피해는 얼마나 오느냐? 예방전쟁을 시작하면 군사적으로 EMP 폭탄인가 그것부터 터뜨린다고 합니다. 북상공에. 그렇게 되면 모든 미사일이 작동 중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방사정포만 주로 기능을 하고, 이 천문에 이르는 방사정포가 남쪽을 공격할 때는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루에 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방사정포를 괴멸시키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십만 피해. 수십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명 손상이 있다. 우리는 선제 타격에도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예방전쟁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이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핵균형을 이루자. 자유주의 핵동맹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술핵을 배치해서 핵균형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는 무한정 있다. 핵 기술도 있다. IT 기술 발달로 전자 기술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북처럼 핵실험하지 않고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핵개발할 수 있다.
그래서 선제 타격도 원하지 않고 예방전쟁도 원하지 않는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핵교전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면에서 그 선제 타격을 걱정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적어도 선제 타격은 이제 예방 공격이라는 건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계속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과 적어도 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 거 아닙니까?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을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그럼 대안을 내놔야지. 이 정부에서 대안을 내놔요. 그럼 왜 선제 타격을 반대하고 예방 전쟁을 반대하면서 북핵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안을 내놔야 돼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이 정부에는 대안이 없잖아요. 그냥 대국구라는 것으로만 대안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면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이 정부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미국의 선제 타격만 반대를 한다면 그게 미국이 그게 납득을 하겠습니까? 경제적 제재를 세계가 하고 있는데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정책을 미국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수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으로, 미국의 판단으로 독자적으로 대북 정책을 수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코리아 패싱 문제가 나오고 문재인 패싱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미국 얘기하셨으니까 중국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짧게 질문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질문 드릴게요. 중국 방문하실 게 우리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죠. 중국 가실 계획 있으십니까? 중국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미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신다는. 산불 정책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야당이 중국과의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게 바로 그겁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아까 자유주의적 핵동맹을 말씀하셨는데 현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 정부 지금 홍 대표님 말씀 듣다 보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촉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요.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때 오다웨이 특사가 왔을 때 사드 문제를 거론할 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사드가 어느 나라 무기냐? 대한민국 무기가 미국 무기다. 그런데 항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미국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장소만 미리 좋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항의를 하느냐? 미국이 항의하는데 그게 맞지 않느냐? 두 번째, 중국이 북한 핵 제어를 하려면 압록강을 건너는 태평만 대비로 지나가는 송유관을 끊어라. 그 4월에 내가 요구했습니다. 처음 그 송유관 끊어라. 그 송유관 끊으면 북한은 암흑천지가 된다. 그렇게 되면 한국 갈 것이다. 내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오다웨이 특사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나 한마디 더 해줬습니다. 지금 한국 와서 사드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니고 북에 가서 핵 도발을 멈추라고 당신이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예방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아마 오다웨이가 그때 한번 기록 보십시오. 북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대선 기간 중에 상당 기간 동안 핵도발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 문제를 제거할 생각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주의 핵동맹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금 대통령 북핵 해결 로드맵을 내놓아라 안 실제 이렇게 촉구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금 대통령은 북핵 해법의 2단계로 이제 대화 입구가 북핵 동결이고 출구가 완전한 비핵화다 이런 대법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는 말씀이죠. 지금 북핵을 동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죠. MB 정부 있을 때 김정일 북한 위원장이 MB 정부에 북핵을 인정해달라고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다. 그런데 MB 정부에서는 절대 용인을 해줄 수가 없다고. 동결이라는 게 결국은 용인해야 됩니다. 이 정부의 정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동결당하면 왜 폐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북이 왜 핵만 개발하면 되는데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개발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우리 언론이나 이 정부나 정치판에서 논의가 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이유를 그래봤습니다. 6.25 남침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었는데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좌절이 됐어요. 만약 적바동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면 제일 두려운 게 미국의 참전입니다. 미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서 워싱턴을 군사 옵션을 거는 것이 ICBM. 그런데 미국이 워싱턴이 불바가 될 것을 각오를 하고 싸움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한 발이 날아올 때는 명중률이 있지만 수개의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는 명중률이 훨씬 떨어집니다. 워싱턴이 불바다 될 것 각오를 하고 참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ICBM 개발은 적화 통일령이다. 그렇게 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에서는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은. 한국 정부만 부정을 하고 있지. 체제 보장용이란 말을 하고 있지. 미국의 모든 군사 전문가, 미국 조야는 그것을 적화 통일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만 유일하게 북핵 동결 폐기 하기 좋은 말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핵 완성의 시간만 지금 제공해 주는 겁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해서 핵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핵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북에 마냥 핵 완성할 시간만 제공을 하고 여기서는 말로만 대목적. 그래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라. 제시 못하고 있잖아요. 네. 다른 질문. 국가정보원이 최근에 이제 개혁의 일환으로 대공 수사권을 폐지 또는 이관하는 그런 국정원법 개혁안을 이제 제출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공 무장 해제하자는 거죠. 이게 대공 수사권이라는 것은
간첩이나 대북 정보하고 수사권을 가져. 수사권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지지 않으면 정보 수집이 되질 않아요. 수사권을 가져야지 정보 수집이 됩니다. 그런데 대북 수사권 폐지는 첫째, 북한에서 늘 요구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죠. 기무사 폐지고, 이제 북한의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그런 국정개혁 법안이죠. 말하자면 국정원이 정치 관여를 하면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개혁을 해야지. 어떻게 국정원 개혁 법안을 들고 나온 게 대북 무장 해제하자. 이게 무슨 국정원 개혁 법안입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은 대북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대북 감시 통제기구가 DJ하고 노무현 정부 때 이건 대북 협력국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국정원 대북 감시 통제기구를 이 정부에서 다시 더 약화시켜가지고 아예 북한 요구대로 대공수사권 폐지해버리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기무사도 폐지하고 무장해제하죠. 그 대북 협력국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런 국정원을 뭐 하려고 존치를 시키려면 통일부에 대북 협력국 하나 만들면 됩니다. 그건 계획 아니에요. 무장해제죠. 네, 국정원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국정원 예산인 특활비가 수사 대상이 오고 있고요. 검찰은 특활비의 청와대 상납을 이유로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수장 3명을 구속하거나 수사 중에 있는데요. 그 자유한국당은 과거 정부까지 하라고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국정원 특갈비라는 것은 과거에 보면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있었고 그 돈이 또 $1000만 정도는 대북에 북에 넘어갔다는 그 의혹도 수차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갈비를 또 과거 정부의 DJ 노무현 정부 시절에 특정한테 수표 넘어가서 그 수표 추적한 그 자료까지도 우리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특갈비도 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다 해야지. 바로 직전 정부의 특갈비만 문제 삼는 건 옳지 않죠. 저는 그 국정원 특갈비가 전용됐다. 거기에 물타기 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최경환 의원 그 물타기 할 생각 초도 없습니다. 우리가 방탄국회도 안 할 거였지만 그거 가서 조사는 조사대로 받고 과거 정부의 특갈비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 이제 실태를 바로 잡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 특활비 얘기가 나왔으니까 홍 대표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특활비를 안 내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몇 차례 해명 과정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이미 이제 특활비 얘기가 나온 김에 특활비가 국정원뿐만 아니라 그냥 검찰도 있고 국회에도 있는데요. 이참에 손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참에 특활비 전체에 대해서도 손보실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손은 정부가 봐야죠. 그런데 내가 운영비 특갈비 그 이야기할 때 국회 운정위원장 시절에 나오는 돈은 그 당시에 돈을 쓴 직원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페이스북에 밝혔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를 해보면 내가 거기에 단돈 1원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거 그게 나올 겁니다. 그게 어떻게 오해가 됐나 하면 통상 정치를 하다 보면 기자들하고 식사, 국회의원들하고 식사, 이 식사 비용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 돈을 운정위원장 하기 전에는 제 개인 그 급여비에서 그래 다 썼습니다. 근데 급여비에서 쓸 것을 운영위원장 특활비로 쓰다 보니까 내 급여 통장에 그 급여비가 남아있습니다. 그걸 집에 갖다 줬다는 거지 운영비를 냈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 씌워가지고 고발하고 그래 한다는 거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보고 지금 국회 운영위원장 한 사람들 국회의장들 국회 특활비 전부 한번 조사를 해갖고
과연 그게 제대로 쓰여져 있는가? 누가 깨끗하게 썼는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홍준표 대표께서 오늘 기조 발언도 보니까 말이죠. 정부 여당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그건 같아요. 한국밖에 잘 모르겠어요.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말이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북 우파 정당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지 반북 우파 정당이라고 불려야 되는 건지 이 표현에 빗대서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주사파라는 게 사실 이게 새정부 출범에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전대협 주사파들이 청와대에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거의 그분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주영진 앵커가 모른다고 하면 더 이상하죠. 그렇죠? 계속 말씀. 그리고 또 친북이라는 것도 정책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전부 경제 제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도와주겠다고 예산을 1조 원가량 편성하겠다. 또 800만 달러 지원하겠다. 그 자체가 친북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하면 색깔론이라고 하는데 내 색깔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죠. 그 본질론이다. 본질을 내 이야기하는데 왜 색깔론으로 호도를 하냐. 거꾸로 이야기한다. 그게 어떻게 전두환 시대의 공안통치 시절의 색깔론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왜 당당하게 이야기 못하냐 이게. 나 주사파였다. 근데 언제 전향했다? 주사파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꼭 이야기만 하면 마치 전두환 시절의 공안통치 색깔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색깔론 이야기한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협공하고 뭐 공격하고 하는데 나는 그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 자신 없으면 그럼 전대협에서 전향을 했다. 그리고 우린 친북 좌파가 아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색깔론이라고 그렇게 역공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유한국당